퇴근을 딱 10분 앞둔 금요일 오후. 주말에 푹 쉴 생각에 들떠 짐을 챙기고 있는데 갑자기 부장님이 여러분의 파티션 너머로 서류 뭉치를 불쑥 내밉니다. 김대리, 퇴근하려고? 미안한데 이것 좀 급한 건데 주말 동안 검토해서 월요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줄 수 있지? 김대리가 우리 팀 에이스잖아. 속으로는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아니, 이번 주말에 친구들 모임도 있고 밀린 잠도 자야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주말 동안 해올게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여러분은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아, 미쳤어. 왜 거기서 안 된다고 말을 못했지? 나 진짜 바보 아냐? 그리고 주말 내내 억울함과 짜증에 시달리며 남의 업무를 대신 처리합니다. 월요일 아침, 피곤에 찌든 얼굴로 서류를 내미면 부장님은 오, 역시 김대리야. 고생했어. 하고 끝입니다. 보상도, 진심 어린 감사도 없습니다. 혹시 안 돼, 못해, 싫어 라는 세 마디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우신가요?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면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까봐, 내 평판이 무너질까봐 덜컥 겁부터 나서 결국 또 내 영혼과 시간을 갈아 넣으며 타인의 부탁을 들어주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오뚜기처럼 밟혀도 다시 일어나는 회복력 갑인 멘탈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멘탈도 근육이에요. 훈련하면 강해집니다. 오늘은 지독한 착한 아이 컴플렉스, 굿보이걸 신드로미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미움받지 않고도 우아하게 내 몫을 지키며 거절하는 뇌회로 재설계 훈련을 심층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는 무급 해결사 역할에서 완벽하게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거절을 못하는 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100이면 100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가 심성이 좀 약하고 배려심이 많아서 남한테 상처 주는 걸 못해요. 하지만 냉정하게 심리학과 뇌과학의 현미경을 들이대면 이건 착하거나 배려심이 깊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거절당함에 대한 극도의 공포이자 타인의 평가에 내 생존을 맡겨버린 심리적 노예 상태입니다. 인간의 뇌 구조를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수십만 년 전 원시 수렵 채집 시대에 인간은 무리를 지어 살아야만 맹수의 습격에서 살아남고 사냥을 통해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무리에서 미움을 받아 쫓겨난다는 것은 곧 생물학적인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수십만 년이 흐르며 현대 사회가 되었지만 우리의 뇌 안쪽 깊은 곳에 있는 원시적인 뇌, 편도체를 아직도 그 시절의 코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했을 때 상대방의 얼굴에 스치는 실망한 표정, 혹은 잠시 흐르는 어색한 공기를 되는 무리에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생존의 위협으로 잘못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우리 몸에는 강렬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 끔찍한 불안감을 빨리 없애버리기 위해 뇌는 이성적인 판단, 전두엽을 마비시키고 조건반사적으로 네, 해드릴게요 라는 복종의 대답을 선택해버리는 것이죠. 즉, 여러분이 거절을 못하는 건 여러분의 심성이 천사처럼 고와서가 아닙니다. 뇌의 원시적 생존 본능이 오작동하여 과도한 불안이라는 환영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뇌가 만들어낸 공포에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착각을 깨부수는 것이 멘탈 트레이닝의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러한 뇌의 오작동이 일상에서 어떻게 발현되며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지 가장 흔하게 마주치는 두 가지 사연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심리 지형도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사연 1. 호의가 권리인 줄 아는 친구. 감정 쓰레기통 패턴. 오랜만에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는 이씨. 갑자기 대학 동창 E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야, 나 남친이랑 또 싸웠어. 진짜 미치겠다. 너 지금 빨리 나와. 나 술 한잔 해야겠어. D씨는 몸살 기운이 있어서 쉬고 싶었지만 E가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내 얘기 들어줄 사람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라며 울먹이자
결국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갑니다. 이는 무려 4시간 동안 남친 욕을 쏟아내고 D씨는 옆에서 맞장구를 쳐주며 파김치가 됩니다. 이런 패턴이 벌써 몇 년째입니다. D씨는 내가 안 나가면 얘가 나쁜 마음이라도 먹으면 어떡해. 그리고 내가 거절하면 우리 우정도 끝나는 거 아냐?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친구 E는 D씨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에게 D씨는 그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붓고 배설할 수 있는 무료 심리 상담소이자 감정 쓰레기통일 뿐입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D는 내가 불러내면 언제든 나오는 쉬운 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가 이렇게 선을 넘도록 방치하고 허락한 사람은 다름 아닌 D씨 본인이라는 정의입니다. 한 번, 두 번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주는 순간 상대방의 뇌는 아, 얘는 여기까지 선을 넘어도 가만히 있는구나 라고 학습합니다. 타인은 나의 행동은 거울 삼아 나를 대하는 법을 배웁니다. 내가 내 시간을 존중하지 않고 다 내어주면 타인 역시 내 시간을 쓰레기처럼 가볍게 여깁니다. 사연, 이 직장에서의 예스맨 증후군. 마케팅팀의 F대리는 회사에서 소문난 천사입니다. 타 부서에서 기획팀이나 영업팀의 업무를 은근슬쩍 협조 요청이라는 명목으로 떠넘겨도 F대리는 항상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며 웃는 얼굴로 받습니다. F대리의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굳은 일도 다 도와주고 헌신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인사고과도 잘 주겠지? 나는 조직에 꼭 필요한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거야. 하지만 현실은 F대리의 판타지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정작 본인의 마케팅 핵심 업무는 뒷전으로 밀려 매일 야근과 주말 출근을 밥 먹듯 합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번아웃에 빠지고 결국 정작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은 F대리를 감싸줄까요? 아닙니다. F대리, 사람 좋은 건 아는데 본인 업무나 똑바로 챙기지. 일머리가 참 없어. 라는 냉혹한 평가가 돌아옵니다. 거절 없이 남의 일을 다 받아주는 사람을 조직은 리더십 있는 에이스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본인의 업무 바운더리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 언제든 내 귀찮은 일을 짬처리해도 반항하지 않는 쉬운 부품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착각은 내가 희생하면 상대가 고마워할 것이라는 환상입니다. 인간의 심리는 참으로 간사해서 무조건적인 희생이 반복되면 그것을 권리로 인식합니다. 처음 한 번은 고마워하지만 3번, 4번 반복되면 당연한 것이 되고 나중에 한 번 거절하면 변했다, 이기적이다 라며 오히려 화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절하지 못하고 억지로 웃으며 짊어지고 있는 그 짐들은 여러분의 평판을 높여주는 금덩어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무거운 쇳덩어리일 뿐입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착한 아이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시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죄책감 없이 내 영역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뇌 회로를 완전히 뜯어 고치는 실전 멘탈 트레이닝 3단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거절의 공포에서 벗어나나 당당하게 나의 영역을 지켜내는 실전 방어 기술을 익혀보겠습니다. 이 기술들은 단순히 말을 예쁘게 하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느끼는 가짜 공포를 부수고 통제권을 되찾는 신경 가소성 훈련입니다. 제1단계, 24시간 지연 규칙, 더 24아워 딜레이 룰.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누군가 부탁을 해올 때 그 자리에서 1초 만에 뇌가 셧다운되며 무의식적으로 네 라고 대답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생존 본능으로 튀어나오는 자동 반사입니다. 이 위험한 자동 반사 시스템에 물리적인 브레이크를 강제로 걸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떤 부탁을 하든 절대 그 자리에서 즉시 확답하지 마십시오.
입술을 깨물어서라도 네 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것을 막으세요. 대신 이렇게 말하는 템플릿을 입에 완전히 익히셔야 합니다. 아, 팀장님, 제가 지금 진행 중인 다른 프로젝트 마감일이 있어서요. 스케줄 다이어리를 먼저 확인해보고 1시간 뒤에 혹은 내일 아침에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친구의 무리한 부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이번 주말에 선약이 있었던 것 같아. 캘린더 확인해보고 저녁에 다시 카톡할게. 자, 이렇게 강제로 시간을 벌게 되면 2가지 엄청난 마법이 일어납니다. 첫째, 불안감에 휩싸여 셧다운되었던 나의 이성적인 뇌, 전두엽가 다시 켜집니다. 상대방과 떨어져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이 부탁을 들어주는 게 내 시간과 체력을 쓸 만큼 가치 있는 일인지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상대방에게 무의식적인 심리적 장벽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네 라고 답하는 사람은 항상 한가하고 쉬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정 확인 후 알려주겠다 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여러분을 자신의 스케줄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바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즉, 거절하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의 가치가 한 단계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2단계, 사람과 상황의 완벽한 분리화법, 더 세퍼레이션 테크닉.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민한 결과 이 부탁은 거절해야 맞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 대답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실망하고 나를 미워하겠지? 라는 공포입니다. 이 공포를 박살내는 핵심은 상대방에게 내가 너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가져온 상황을 거절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화법을 3단계로 분리합니다. 1. 인간적인 긍정과 존중, 사람에 대한 수용. 먼저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고 관계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을 보냅니다. 팀장님, 저를 믿고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응응아, 힘들 때 나를 먼저 떠올려주고 연락해줘서 고마워. 2. 단호하고 건조한 거절, 상황에 대한 거절.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감정을 쏙 뺀 채 객관적인 상황만을 전달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본사 보고를 마쳐야 해서 도저히 그 서류를 검토할 물리적인 여력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번 주말 내내 회사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해야 해서 도저히 너를 만나러 나갈 시간이 안 돼. 3. 작은 대안 제시, 선택적 조력. 나의 주도권을 유지하면서도 나는 널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대신 과거에 진행했던 유사한 프로젝트 데이터 파일은 바로 공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라도 보내드릴까요? 대신 시험 끝나고 다음 주 수요일 저녁에 내가 전화할게. 그때 실컷 이야기하자. 이 분리화법을 사용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절대로 과도하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팀장님. 제가 진짜 꼭 해드려야 하는데 너무 죄서요. 해서 어쩌죠? 제가 진짜 나쁜 놈입니다. 이런 식의 오버액션은 최악입니다. 여러분이 부탁을 거절한 것은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상황이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인처럼 굴며 과도하게 미안해하면 상대방은 뇌에서 어라? 얘가 지금 나한테 큰 잘못을 하고 있나 보네? 라고 무의식적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저 담백하게 팩트만 전달하십시오. 당당한 태도가 오히려 상대방의 존중을 이끌어냅니다. 이제 기술은 모두 배웠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고 나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3단계, 미안함의 역지 높이기. 분리화법을 멋지게 사용해서 드디어 상사나 친구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성공입니다. 그런데 10분쯤 지나면 마음속에서 슬멀슬멀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아,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던데.
진짜 나한테 화났으면 어떡하지? 아, 그냥 내가 잠 좀 덜 자고 억지로라도 해준다고 할 걸 그랬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극도의 찝찝함과 죄책감이 여러분의 멘탈을 마구 찌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뇌가 정상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평생 거절을 못하고 남의 비위만 맞추던 뇌 신경망이 끊어지고 내 권리를 지키는 새로운 신경망이 연결되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성장통입니다. 이때 밀려오는 찝찝함을 없애려고 다시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아까 거절해서 미안해요. 그냥 제가 할게요. 라고 번복해버리면 모든 훈련은 물거품이 됩니다. 그 불편한 감정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견디십시오. 커피를 한 잔 마시거나 심호흡을 하면서 그 감정의 파도를 타는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단호하게 이렇게 외치십시오. 지금 느끼는 이 잠깐의 찝찝함과 미안함이 주말 내내 남의 일을 대신해주며 끙끙대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다. 미안함을 견디는 근육, 즉 미안함의 역치가 높아져야만 비로소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멘탈이 완성됩니다. 거절의 찝찝함을 견뎌내는 훈련을 3번만 반복해 보세요. 놀랍게도 4번째부터는 거절을 해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내 시간을 지켜냈다는 짜릿한 해방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무조건 남에게 다 퍼주고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을 세상은 결코 천사나 선인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그저 만만한 호구, 언제든 부려먹고 버려도 되는 소모품으로 취급합니다. 진짜 건강하고 단단한 인간관계는 무엇일까요? 내가 한 번 거절했다고 해서 삐지고 화내고 떠나갈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어차피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가짜 인연입니다. 오히려 일찍 걸러낼 수 있었으니 다행입니다. 진짜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나의 거절을 나의 정당한 권리로 받아들이고 선을 지켜줍니다. 내 멘탈, 내 시간, 내 에너지를 지키기 위한 거절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는 사람의 존재 가치를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숭고한 자기 방어입니다. 남의 인생의 조연으로 살며 그들의 박수를 구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이라는 무대에 단 하나뿐인 찬란한 주인공입니다. 오늘부터 거울을 보고 제가 스케줄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라는 지연의 마법 문장을 매일 3번씩 소리내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무리한 부탁을 당당히 끊어내는 그 순간, 억압받던 여러분의 진짜 인생이 비로소 찬란하게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넘어지고 짓밟혀도 기어코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단단한 멘탈 만들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오늘 배운 뇌회로 재설계 훈련이 여러분의 호구 탈출에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여러분만의 스텝을 밟는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